안녕하세요. 박국장 예서엄마 꾹꾹약사입니다. 지금은 2월 5일 일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일요일날 이제 약국에다가 이전한다고 붙여놨어요. 일단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전하기로 결정했고요. 그게 더 현명한 답일 수 있는데 첫 약국이기도 하고 정성을 많이 쏟았던 곳이기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두려운 건 사실이고요. 가는 곳이 병원 밑에 있는 독점 약국 이런 게 아니긴 한데 저는 저를 믿기로 했고 일단 이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또 유튜브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해야 할 곳이 제일약품이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오신 분이 계셔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일약품 관련돼서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여쭤보길래 제가 제일약품을 안 했구나. 제일약품도 매출이 큰 회사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찾기 전에 저도 이전에 회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약품을 딱 떠올리면은 수출을 꽤 해요. 엄청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캣펜텍이라고 하는 캣펜텍이라고 하는 파스 제품이 있거든요. 제일약품이 어디에 있냐면 본사가 그 신논현역 강남 교보문고 앞쪽에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펭귄 그린 파스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펭귄 그린 파스이고 최근에 TV 광고도 했었는데 파스가 최근에 생산 라인이나 일정이 다 미뤄지면서 품절이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광고만큼 벌어들이진 못했다 이렇게 싶지만 그래도 꾸준히 캣펜텍 하면은 제일약품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많이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은 훨씬 많이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 약품 쪽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XB 듀얼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타민 B1이라는 제품이 뇌 쪽으로 가는 거랑 체내에 있는 이렇게 흡수되는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푸르설티아민하고 벤포티아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이제 약들약 고약사님이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이 한 게 200만 뷰인가 엄청 많이 보이게 되면서 약국에서 한참 찾는 대란이 있었던 적도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도로 일반 의약품 시장이 사실은 전체적인 제약회사 시장 규모에서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 시장에서 한 5%, 10%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크게 변동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제약회사 전문의약품이 약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해준 가격도 매우 딱 있다 보니까 비싼 약들도 엄청 비싸고 해서 이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라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들도 전문의약품 개발 쪽으로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약품의 재무제표나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나를 위한 취직을 위한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은 사실 최근에 몇 년 전에 회사를 쪼갰어요. 회사를 쪼개가지고 DART 다트를 들어가면은 몇 기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자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월 중순이 되면 4분기 해가지고 이제 사업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현재는 22년 9월까지 해서 분기보고서 3분기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나도 까먹고 있었구나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오리지널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코마케팅 이런 회사 쪽으로도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 커요. 회사를 쪼개도 크다니까. 쪼개도 거의 7천억 원이 되는 회사입니다. 7천억 원? 엄청 큰 숫자인 거 맞죠? 제가 지금까지 종근당, 유한 이런 회사들 1조 클럽 되는 회사들 말고 대부분은 1,000억대에 있고 3천억대에 5천억, 7천억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1,000억, 3천억, 5천억, 7천억, 1조 클럽에 이렇게 5개 구분을 한다면은 거의 탑 두 번째 레벨에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쪼갰기 때문에 제 5기인 2021년
2021년이 매출이 7천억 원으로 나왔고요. 그 전기 2020년이 6,913억으로 나온 회사이고 2022년 3분기까지가 5,507억 원으로 나온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더 쪼개서 보겠지만은 수출하는 게 좀 변동은 있긴 해도 300억 했던 적도 있고 213억 했던 적도 있고 그래도 올해는 213억보다는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194억 원이 이제 3분기까지였으니까. 근데 수출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리 땡겨받기도 하고 뭐 나중에 또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은 구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품과 상품이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상품이 차지하는 게 매우 크다는 거거든요. 상품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리피토, 리리카, 세레브렉스, 란스톤, 네시나, 뉴론틴, 카듀웻, 액토스, 덱실란트 DR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름만 들어도 의리의리한 화이자 것들도 좀 많아요. 다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이 회사 거를 제일약품이 이제 판매를 대신 해주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을 거예요. 커미션 얼만큼 받고 이런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규모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가져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건데 사실 이거를 뭐 다 쓸모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리피토 정 모르시는 원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신화도 그렇고 다 아시는데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만약에 계약이 끊겨도 이제 제일약품께 저희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드 잡아주십시오 이러면 또 다른 문제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전 영업한 건 아니니까 전문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전문약 상품으로서의 매출이 5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5,597억 원 정도가 상품의 규모였고요. 뭐 그 전에도 5,369억, 그 다음에 2022년에는 4,361억 원이었는데 1,000억씩 한다, 1,500억씩 한다 생각하면 한 분기당 1,400에서 1,500 사이 한다 하면 5천억 원은 당연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만든다 해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거 빼고 나면은 사실 7천에서 5천 빼고 나면 2천억 원 정도 남는 상황이죠. 정확히 2천억 원 되지 않고요. 1,517억, 1,381억 이렇게 1,000억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네 거 다 빼, 외국 거 팔아주는 거 그거 빼고 그냥 얘기해봐 하면은 뭐 1,500억에서 1,000억대 사이 회사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상품 관리나 이런 게 쉬운 일은 또 아니어서 규모 자체는 크지만 알짜배기는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보면은 봐봐요. 넥실렌, 란스톤, BUP, 크라비트, 스타브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오래된 약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 거였는데 뭐 요게 이제 오리지널 회사들도 30년 전 약을 계속 관리하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50년 전 약도 있을 수도 있고요. 1980 몇 년 거.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니네가 그냥 다 만들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TS1 캡슐 여기 항암제이긴 한데 제일약품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닐 겁니다. 네, 제가 또 까먹었을까봐 TS1 캡슐은 3가지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고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의 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 하는데 이게 요즘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쭉 써왔던 약이기 때문에 뭐 없어서는 또 안 될 제품이긴 해요. 이 회사가 일본이랑 관련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1945년 이후에 1959년 6.25는 끝났네요. 그때 이제 제일약품 산업주식회사 설립 해서 1959년 3월부터라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연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61년 수출입업 처가 취득 그때 맨 처음에는 이제 사업이라는 게 다 우리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 거 이제 갖고 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장이 이제 용인에 있는 거를 신축을 했고 엄청 오래되게 신축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제일제약, 일본 제일제약, 야마노우치 제약,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보사부라고
보건사업부 옛날에 보건복지부 이전에 그쪽하고 제5치과 제약도 뭐 하고 배감 GMP가 용인에 있는 그곳이고 기린약품도 뭐 제일 기린약품 협작도 만들고 해서 일본이랑 관련이 꽤 많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는 것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코프로모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적으면 한국 룬드백하고 코프로, 다케다 제약하고도 코프로, 뭐 그 다음에 중국의 야오파마라는 현지 합작법인도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이제 일반 의약품 하는 제일 헬스 사이언스하고 제일 약품이 나눠져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홀딩스가 동아도 똑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분할 종속회사에 관련돼서 업종을 구분해서 보면은 제일 파마 홀딩스가 지주회사, 제일 약품이 의약품 제조업, 제일 헬스 사이언스가 일반 의약품 제조업, 제일 앤 파트너스가 판매 대행업, 제일 H&B가 화장품 쪽도 만들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연구개발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리피토 같은 이런 상품 말고 화이자 관련된 거 말고 이제 만드는 거 진짜 만들어 매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벌써 11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 떠든 1분 빼고도 10분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빨리빨리 해서 15분 이내에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넥실렌 이거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해가지고 나온 거지만 이거 약간 약국가나 의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까는 약이라고 보통 볼 수 있어요. 란스톤 캡슐 해가지고도 12지장 궤양 쪽인데 이것도 사실 위장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많다 보니까 까는 약 이럴 수도 있고요. 클로피린 캡슐 이게 클로피도그램 이것도 워낙 혈전 쪽으로 다 써버리는 약이고 TS1 캡슐 이것도 딴 데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이 스타브론도 제가 많이 기억하는 게 우울증 약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역사가 깊은 약이고요. 제네릭이라고 할 게 또 없었던 것 같아요. BUP도 요것도 이제 정말 요즘은 좀 나와 있는 약이긴 하지만은 이런 과민성 대장증, 방광 증후군이 그때 빈뇨 요실금을 쓸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썼던 기억이 나고 BUP. 그 다음에 크라비트나 옴니세프 이런 거 항생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수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직원은 지금 7,0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죠. 1,000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되세요. 남자분이 748명, 여자분이 25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원수까지만 얘기하고 맞춰버려가지고 진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약품 인원수 1000명 넘는 거 얘기 드렸고요. 현재 제일약품은 지금 신약 하나 론칭을 2주 전에 해가지고 그거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심포지엄 열고 과민성 방광 치료제 BUP보다 조금 더 시렉티브하게 그런 선택적으로 이제 수용체를 차단하는 걸로써 훨씬 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미라베그론이라고 미라베그론 이것도 참 제가 원료화 어떻게 하려고 참 이탈리아에서랑 참 많이 얘기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건 못됐고 이제 미라베그론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비베그론이라는 제품 베오바정 50mg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게 뭐 시판 중인 베타 차단제 중에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약품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제가 2월 20일이 되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최종 실적은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고 제일약품을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자급자족성을 더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제약회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아직 이전 못했네요. 이전 못해가지고 좀 여러모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속상한 요즘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유튜브 관련된 제약회사 읽어주는 거나 오송 관련된 소식은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